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심플리스트,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수신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저 송신기 측에서 0이냐 1을 보냈냐 0을 보냈냐 이걸로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그 중에 하나 샘플링해서 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심플리스트 리시버이고, 그거를 심플리스트 리시버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의 표본에서 우리가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만약 이렇게 내려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표본을 샘플링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 번 샘플링해서 여러 번 샘플링하는 거에 극단적인 형태가 결국은 샘플링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이게 인테그럴하고 똑같다고. 인테그럴을 했을 때 이제 요걸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디시를 내리게 되면 요 뒤쪽은 이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게 돼. 이게 그러니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요 디시를 내리기 요 전이냐 요 전이냐 분야가 이 굉장히 많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이건 쉽고 음, 음, 이는 어렵다고.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컨볼루션이나 아니면 LTI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적용이 안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직전 이 상태에서 뭘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노이즈의 파워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이즈의 파워를 이용하려면은 노이즈의 파워, 이게 노이즈의 파워인데 노이즈의 파워인데 이제 시그널의 파워. 요걸 우리가 이름 뭐라 한다고, 이걸 SN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노이즈 파워는 어차피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시그널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SNR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음,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뭐 디시전 타임은 뭐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어차피 TV에서 가져가니까 이게 TV가 되니까 이거 뭐 다 했던 거고. 그래서 요게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T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TV에서 가져가거든. TV. 그 T 대신에 다 TV로 다 고치면 돼. 이게 TV. 이것도 TV. 이것도 뭐 TV. 뭐 이거 다 T를 TV로 다 고치면 돼. 이걸 TV. TV로 다 고치면 되고 이것도 TV가 되고 이게 결국적으로 TV 이렇게 된다. T가 아니라 T 대신에 TV가 되니까 뭐 그냥 그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바꿔놔도 괜찮아. 그래서 적분의 최종 출력이 뭐 이런 식으로 A 제곱에 뭐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게 이 S0니까 이게에서 이거의 파워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exponential 아니 expectation 요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A 제곱 TV를 제곱해서 expectation, 요거는 expectation A 뭐 플러스 마이너스 A의 TV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expectation A 제곱이니까 A 제곱 TB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건 상수잖아. 상수이기 때문에 이건 또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거든. 뭐,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변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A 제곱 TB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그게 이 SNR을 나눠주면은 이 EB 오브 N0 그러면 A 제곱 TB 요게 A 제곱 TB가 되는 거고, 이게 TB야. T 대신 TB니까 TB 이렇게 되니까 이게 TB가 돼가지고 A 제곱 TB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나.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TB에서 최대가 되는 거고, 그래서 SNR이 결국은 N0 오버 2A 제곱 TB 이렇게 TB가 돼. 그러면 이제 당장 떠오르는 이제 질문이 SNR 맥시마이저 이거 최대로 하면 더 좋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거든. 이거 인테그랄 해서 이거 덤프 인테그레이트 덤프라고. 덤프 트럭 있잖아. 덤프.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트 하고 적분을 하고 덤프가 이게 쏟아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테그레이를 해서 쭉 가져가다가 여기서 가져간다고. 여기 다 가져가 버린다고. 쏟아낸다고. 그래서 이게 T가 TB에 이게 사실은 뭐 T0가 이렇게 하지 않고 T가 TB일 때니까 TB일 때 가져가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요 순간에 어디까지 할 거냐 요 끝에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인테그리 덤프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SNR이 이제 뭐 좋긴 한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에 대한 얘기. 그러면 다른 수신기로 수신 구조로 이거보다 더 큰 SNR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 이게 SNR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SNR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이 필터를 메스트 필터로 우리나라 말로 정합 필터라고 정합 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요 얘기를 하기 직전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다른 생뚱맞은 걸로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뭐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인테그랄 했잖아 인테그랄 이 디탈이나 이런 데서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해줘 인테그랄이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뭐 회로가 나오면은 뭔가 인테그랄이 들어가 있다. 인테그랄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로페스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거의 생각하면 돼. 거의 대부분 경우. 왜 이게 인테그랄이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왜 로페스 필터 이게 첫 번째로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직관적으로. 이거는 이제 쉽지. 뭐 이렇게 대충 이해하면 돼. 이게 수학적으로 하는 건 좀 더 할 텐데. 직관적 설명이 왜 인테그랄 로페스 필터를 하냐? 그 로페스 필터 인테그랄이라는 게 뭐야?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랄이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0부터 TB까지 더한다라는 거야. RT를. 이렇게 인테그랄을 한다라는 건 0부터 TB까지 더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면 LRT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디테일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인테그럴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샘플된 것들을 다 더하는 것들이거든 이게 더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샘플된 촘촘하게 이게 촘촘하게 하게 샘플링 된 거, 샘플된 데이터를 더한다. 실제로는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이런 이게 샘플된 데이터를 더하는데 이게 왜 로페스 필터를 하냐? 더하기를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더하기를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뭔가 이거 변하는 어떤 신호가 있다 합시다. 어떤 뭐 XT가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해. 근데 이걸 다 더해버렸어. 더한 값을 해버린다. 더한 값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에버리징 효과가 있거든. 에버리징 효과가 생긴다. 튀는 게 줄어들어. 어떤 값을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 t에 대해서 다 보는 거고 이 t에 대해서 다 보는 거고 이건 뭐야 더한 값은 어떤 하나의 값이지 이건 하나의 값이라고 하나의 값 대표 값을 말하는 거야 이건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대표 값을 본다고 어떤 전체를 다 더한 거에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막 튀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 줄어든다고 줄어든다고. 이게 더하기가 되면은 이게 더하기를 해주면은 줄어들잖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떤 시험을 5개를 봤는데 70, 뭐 75, 뭐 그다음에 72, 뭐 이게 그다음에 뭐 8,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7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했는데 마지막 시험을 내가 잘못 봐가지고 예를 들어 60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좀 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면 이게 뭐 굉장히 뭐 여기에서 시험을 굉장히 잘 봐가지고 100점 받았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물론 평균 올라가겠지 올라가긴 하길 때 요것도 뭐 예를 들면 너무 받다 50점 받았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 가까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 쌓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하기를 인테그럴 해주면은 이게 결국은 튀는 것들을 없애버려
튀는 것들을 이게 중간에 수렴하게 된다고. 굉장히 많이 더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더하게 되면은 튀는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튀는 것들을 이거 보면 튀는 것들이라는 게 이걸 주파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주파 성분들이야 주로 빨리빨리 변하는 거니까 튄다라는 게 빨리 변한다는 거잖아 이게 빨리 갑자기 변하는 거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로 고주파 성분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야 이걸 그, 이게 좀 낮춰주지 이 효과를 그러니까 많이 더해지면은 튀는 것들의 효과를 줄여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튀는 것들이 빨리 갑자기 변하는 거거든. 이게 높은 주파수 성분을 이렇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파수 측면에서 높은 주파수를 없애버린 거 이걸 이름 뭐라 한다고? 이 로페스 필터라고 그러잖아. 로페스 필터. 로페스 필터. 그래서 인테그랄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앞으로 나오면은 인테그랄 들어갔다 인테그랄 뭐 더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는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완전히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주파 측면에서 로페스 필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게 접근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수학적 접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인테그랄이나 이런 것들 인테그랄 이런 것들이 리니어 오퍼레이터거든 리니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우리가 이제 뭐 응용 수학할 때 배웠던 LTI 시스템을 생각하는데 응용 수학에서 신호위 시스템 에서 배웠던 LTI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LTI 시스템이 나오면은 LTI 시스템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올려야 되는 게 뭔가 하나 있어. 뭐냐? 컨볼루션이에요. 컨볼루션.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어떤 시스템이 통과하고 나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RT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R0 이게 R0가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야. 여기 RT가 요게 시스템으로 보는 거야. 이게 이걸 전체 시스템으로 본다. 시스템으로 봐서 이걸 시스템으로 인풋이 RT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요 상태 요게 뭐 R0로 합시다. R0 여기서는 어떤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어떤 뭔가가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던 RT가 들어가면 뭐 YT가 나온다든지 T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값으로 나오니까 좀 약간 디지털 AD 컨버터처럼 이제 이 아날로그가 들어와서 디지털이 나오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하여튼 여기 뭔가 인풋이 들어가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는 효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거 다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LTI 시스템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걸 우리가 컨볼루션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들어와서 RT가 들어와서 뭐 R0 어떤 이게 디시전 내리기 직전이야. 이게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여기에 이제 이게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LTI 시스템이 되니까 어떻게 이 컨볼루션 형태로 돼. 그러면 이게 임펄스 리스판스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어, 임펄스 리스판스. 이게 왜 그럼 이거 R0가 아니라 뭐 T로 돼야 될까? 뭐 예를 들어 YT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만약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돼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여기까지 보면은 요 인테그랄까지만 딱 보면은 요까지만 보면 요거를 보면은 요게 이제 RT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YT가 나오는 걸로 요렇게 생각하면 돼. 요게 HT가 컨볼루션이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인테그랄 해주는 것 자체를 어떤 HT로 볼 수 있다고. 컨볼루션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여기 이거는 요 R0라는 거 요게 R0거든. R0인데 R0는 결국 Y의 T가 이게 TV일 때 요 가져가는 요 값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인테그랄 하는 걸 그 어떤 이게
그 컨볼루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덜 헷갈리고. 그럼 이게 디시전 이러면 여기에 이제 이게 들어가겠네. 이게. 디시전 내리고 이게 이제 내려서 이게 이제 B에 이제 이게 0이냐 1이냐 이제 디시전 내린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YT가 RT 컨볼루션 HTU 이렇게 되거든. 그다음에 요 지점을 우리가 R0로 하면은 R0는 Y의 T인데 T가 TB일 때 이렇게 되겠지. 최종적으로. 근데 하여튼 우리는 지금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다. 여기에 맞추고 있으니까. 그다음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이게 보면은 HT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은 HT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HT를 이게 인테그랄인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야 돼. 0부터 TB에 RT가 ET 이렇게 두 개 같아야 돼. 1번씩하고 2번씩하고. 그러니까 2번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요걸 1번 요걸 1번이라고 보죠. 이걸 1번으로 보고 이걸 2번으로 보면은 1번씩은 요 위에 있는 걸 그냥 인테그랄을 그대로 했을 때 나오는 거고 2번씩은 LTI 시스템으로 본 거야. 이런 그냥 인테그랄 자체로 보는 거고 생각하는 거고 2번씩은 뭐야? 이걸 LTI 시스템의 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개 같이 돼야 돼. 같다고. 같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HT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이 인테그랄한 거랑 똑같이 나오냐 수익적으로 똑같이 나오냐 HT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HT 임펄스 리스폰스 뽑아야 되는데 물론 뭐 델타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델타를 넣어서 인테그랄 해서 이렇게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사실은 이게 보면 인테그랄이니까 이게 델타 펑션 여기서 이게 HT 이렇게 되잖아. 원래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LTI 시스템이면은 뭐 이게 되는데 여기 지금 0부터 TB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델타 T라고 하면은 뭐 이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HT는 인테그랄 0부터 TB 사이인데 델타 T를 dt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1인데 1 사실 1이잖아 이게 인테그랄을 해주니까 1인데 이게 구간이 0부터 tb니까 이게 t가 0부터 tb 사이에서는 1이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HT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면은 요거는 좀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지금 좀 수학적으로 사실 좀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다하기 좀 힘이 되니까 요거는 잊어버려도 괜찮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HT가 뭐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기면 돼. HT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0부터 TB 사이에 1이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HT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적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UT 빼기 U에 T 마이너스 TB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또 렉탱귤로 적으면은 이 반이 들어가니까 2분의 TB 뭐 요거는 이렇게 적어도 돼. 요 렉탱귤로에 이게 TB 요 펄스의 폭 이 펄스의 폭이 분모에 들어가잖아. 펄스의 폭이 TB가 되는 거고 요 TB 펄스의 폭. 그 다음에 이게 0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2분의 TB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TB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1번으로 적어도 되고 2번으로 적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2번을 적으면 좀 힘이 되니까 1번으로 적어서 이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HT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YT는 RT에다가 이건 인풋이야. 인풋. 리시브된 시그널 인풋이고 그 다음에 HT인데 HT가 아까 어떻게 됐다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인테그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RT에다가 R 타우에다가 H에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될 거거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게 이거 YT에서 요 YT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TV에서 값을 가져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게 TV에서 Y TV에서 이걸 가져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R의 타우에 H에 T 대신에 TV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아까 우리가 뭘로 했냐면은 여기 잘 보면은 HT를 이렇게 뒀다고 HT를 UT에 UTB 마이너스 T TB UT에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이걸 대입을 해준다. 이게 대입을 해준다. 그러면은 HT가 이게 좀 우선 다음 장 넘어가야 돼. HT가 지금 U에 T에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TB인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Y의 TB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하니까 X RT에 이게 곱하기 이게 H TB 마이너스 타우 이 타우인데 소수 이 타우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요거인데 요거인데 여기 대입을 하면은 요렇게 대입하려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HT가 이렇게 되면은 H의 TB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돼 있어? U에 어떻게 TB 마이너스 타우에다가 마이너스 U에 이게 TB 마이너스 타우 되라니까 이게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U에 TB 마이너스 타우를 해주면 이것도 똑같이 T만큼 시프트 해주면 이게 U에 TB 마이너스 타우 요걸 그려주면은 T가 그 U의 타우는 요걸 일단 그려주면은 이거는 U의 마이너스 타우의 마이너스 TB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U의 마이너스 타우가 어떻게 되냐면 U의 마이너스 타우는 이렇게 될 거거든요. 0보다 작은 거에서 1이야. 이렇게 타우식으로 그리면. 그럼 요게 어떻게 이거는 타워만큼 TV만큼 시프트 하는 거잖아. 그러면 TV만큼 시프트 해주면 0이 아니라 TV만큼 시프트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1번이고 이게 1번이고 2번 빼보면 이거 1번에서 2번 뭐 그대로 똑같아요. 요거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돼? 빼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1번에서 2번을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TV 사이에 이렇게 돼. 0에서 TV 사이에 이렇게 돼. 요게 0에서 TV 사이에서만 1이라고 이 뒤에 거 요걸 보면은 요거는 이게 1인데 이거는 H의 TV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냐면 1이라고 나머지는 제로라고 1이라고 제로 언제 T가 0부터 TV 사이에서만 나머지는 제로가 돼. 그럼 그걸 넣어주면 어떻게 돼? 그럼 Y의 TV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그 0부터 1 사이에서만 1이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R 타워에다가 D 타워에다가 어떻게 돼? 0부터 1, 0부터 TV 사이에서만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 다 제로는 이렇게 돼. 아 그러면은 이게 맞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HT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게 결국은 이게 결국은 HTB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0부터 TV 사이에 0부터 TV 사이에서만 1인 그러니까 HT를 이제 정확하게 수익적으로 적으면은 이거는 1 아니면 제로가 된다고. 이제 이게 0부터 TV 사이 나머지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HT를 보면은 아 이게 결국 렉탱귤러 펄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 인테그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인테그랄을 한다고 하는데 인테그랄 이게 RT가 인테그랄을 해서 여기서 가져가서 그다음에 이게 디시를 내리는데 이게 T가 TB에서 가져간다고 0부터 TB까지 인테그럴 해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처럼 생각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냥 뭐 인테그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응용수학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게 HT 아니 이게 RT가 들어오고 이게 HT가 되는 거고 HT가 나와서 뭐 이게 샘플링을 T가 TB에서 가져가서 DC에 내리는 거랑 같다라는 거야. 이게 수익적으로 같다고 이게 두 개가 1번하고 2번하고 완전히 수식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아, 인테그랄이라는 게 결국은 HT가 이제 HT가 물론 잘 선택해야지. HT가 이렇게 생길 때지. HT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TB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1 아니면 제로일 때. 언제 T가 0부터 TB 사이에. 나머지는 0인데 요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테그랄이 요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인테그랄이 이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뭐 이걸 굉장히 길게 했는데 뭐 따라올 수 있으면 좋고 이게 인테그랄 로우 패스 필터를 직관적인 설명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인테그랄 해주면은 더하기가 되다 보니까 더하기를 하는 거야. 인테그랄 뭐 더하기를 해줘 보니까 튀는 것들이 이제 줄어드니까 아 이게 로우 패스 필터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보면은 이제 이게 아 인테그랄이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제 뒤에서는 이거 수직적으로 내가 지금 쭉 접근한 거야. 수직적으로 접근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뭐 이게 LTI 시스템이 뭔지 컨볼루션이 뭔지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이건 뭐 사실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라고. 2학년 때 우리가 다 배웠고 2학년, 2학년 때 잘 모르는 사람은 컨볼루션 한번 다시 보세요. 컨볼루션 뭐 다시 볼 것도 없을 뿐더러 뭐 그냥 요거만 알면 돼. 이게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면은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하여튼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이 이게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한다. 어, 내가 두 가지를 해서 직관적인 설명하고 수학적인 설명. 이건 수학적인 설명이야.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된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로페스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시 필터 넘어가기 전에 인테그리티 덤프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 굉장히 좋아.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더하기를 하려고 해서 이걸 나온 건데 계산해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그 적분 형태랑 지금 같은 아니 이게 그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수신기의 성능을 가진다는 걸 나중에 할 텐데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있어 이게 뭐 문제점이 없는 게 사실 없지 세상에 그 문제점이 있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게 그 이런 신호는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좋아 어떻게 1이면은 5볼트 0이면은 마이너스 5볼트 요렇게 될 때 이걸 바이폴라 에너지라고 그러지 이거 바이폴라 에너지에서는 굉장히 좋아 굉장히 제일 좋아. 사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이게. 제일 좋은. 이게 나중에 내가 얘기할 텐데 그 메시트 필터랑 똑같아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인테그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시그널이 어떻게 되냐면 1일 때 뭐 이렇게 처음에 5볼트 가다가 중간에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시그널링을 만약에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게 인테그랄 해주면 어떻게 돼 이게? 인테그랄 해서 0부터 TB 사이에 이게 PT를 DT를 한다. 지금 노이즈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시그널만 지금 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2분의 TB 사이에 이게 뭐 5볼트를 DT하는 거랑 그 다음에 2분의 TB부터 TB 사이에 마이너스 5를 DT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건 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앞에 거 적분해주면 5 곱하기 2분의 TB고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TB가 되고 제로가 된다고 출력이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신호를 뭔가를 보냈는데 노이즈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신호 자체가 제로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이 상태에서 어떤 값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신호는 뭔가 값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뭐 맨체스터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그널링에 대해서는 이게 그 값이 뭐 제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상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값이 어떤 값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값이. 그래서 우리가 뭐 0을 보내는지 1을 보내는지 판단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내가 뭐 어떤 데이터를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이건 뭐 한다 하냐는 거야. 이거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신호가 적분기가 적분기 일반적인 신호에 대해서는 신호의 경우 적분기가 SNR을 최대 SNR 맥시멈
최대 SNR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 메스 필터, 이거 바이폴라 에너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1일 때 5볼트, 0일 때 마이너스 5볼트, 바이폴라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게 인테그랄이 굉장히 좋아.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조금 전에 봤지만 맨체스터 코딩이나 아니면은 이런 펄스 코딩 요렇게 되는 거, 삼각 펄스 1이면 이렇게 보는 거, 0이면 마이너스 이런 거, 1일 때 0일 때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것도 인테그랄 하면 되게 좋은 건가? 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너럴하게 뭔가 밝힐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런 뭐라 하냐면은 이걸 네스트 필터로, 네스트. 이걸 이제 좀 뒤에 이제 할 거야, 이게 네스트 필터. 우리나라 말로 정합 필터, 정합 뭔가 딱 맞다는 거. 정합 필터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정합 필터, 네스트 필터와 일반적인 이진 신호, 이게 바이폴라 에너지가 실제로는 굉장히 제일 많이 쓰는데 0이면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쓰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약간 펄스 모양이 뭐 달라진다든지 하면은 그게 잘 들어맞지가 않거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 이 부분이 왜냐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고 있는데 수학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러분 어프로치가 어떻게 되냐면 어프로치가 대부분은 뭔가를 푼다. 문제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푼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걸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어떤 하여튼 시험을 치고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수학은 사실은 이 푸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푸는 거는 뭐 아무나 풀 수 있어 사실. 뭐 그렇게 뭐 나도 그 수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수학이 푸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수학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증명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느냐 뭐 하면은 뭐 수학 그 선생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뭐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조직 문제를 풀어가지고는 그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불가능. 그냥 뭐 여러분 잘하는 이제 유형 외워가지고 이거 유형을 외워서 유형을 외워서 이제 숫자를 대입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떤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는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유형을 외워가지고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을 이제 몇 개 이제 뭐 1번 유형, 2번 유형 이렇게 좀 같이 나오면은 같이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컨비네이션 해서 나오면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몇 개, 네 개, 뭐 다섯 개 이렇게 막 유형을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거보다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증명하는 게 어렵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 이게 매우 어렵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매우 어렵다. 문제 푸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임의의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RT라는 게 뭔가 들어오고 이게 뭐 어떤 필터 그러니까 뭐 HT라는 어떤 필터야 필터 어떤 필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여기는 T를 가져가서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 이제 이렇게 되는 요 지점에서 어떤 필터 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해서 뭐 SNR을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 SNR을 최대한 하는 그런 필터를 요 지점에서 필터를 HT를 결정하자는 거. 자는 게 지금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요 필터 HT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찾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HT가 어떨 때일 때 HT가 UT-U에 T-TB일 때 요때만 우리가 해봤거든. 이게 인테그랄 그러니까 NRG에서는 인테그랄 역할을 0부터 TB까지 인테그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거 한번 찾아봤어. 요런 거 한번 찾아봤어. 그러니까 HT가 UT-U에 T-TB일 때는 이제 이게 인테그랄 역할을 해주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인테그랄 하는 거. 그래서 뭐 이게 TV에서 가져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방법들은 어, 에 대해서 뭐 이거 더 좋을 맥시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증명. 근데 이제 그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직관적으로만 설명하고 요 결과만 가지고 내 얘기를 할게. 이게 뭐 보면은 지금 풀어난 거 보면은 뭐 이건 여러분들 뭐 그 하려는 결국 우리가 맥시멈 SNR을 요 하려는 거예요. 디션 여력이 요 직접 요게 디션 넣으라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시그널 파워하고 노이즈 파워의 비율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SNR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SNR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expectation n0 제곱 이렇게 DB에서 아까 요 했던 요거는 아까 이거 뭐요 똑같아. 이거는 expectation S0의 제곱에 S0의 TB 뭐 요건 같아요. 어차피 어떤 값이기 때문에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기 때문에 expectation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맥시마이징 하는 건데 뒤에 보면은 뭐 이걸 이제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하려면 종이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 풀에 트랜스포머 해가지고 막 이거 막 구한다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거 뭐 그다음에 슈와르츠 부등식이라는 것도 막 쓰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뭔가를 구하는데 그래서 요걸 구하는데 이 나는 중간 과정은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이걸 중간 과정 얘기 안 하면서도 내가 이걸 넣은 이유가 이거 왜 이걸 이게 보면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이걸 넣은 이유가 왜 넣었냐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넣은 거야. 이거 따라갈 필요는 없어. 뭐 만약에 따라가고 싶으면 한번 따라가 봐. 이거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게 16, 17, 18 요 부분은 이게 이 과정이 어렵다라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뭐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뭐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 결과는 알아야 돼. 결과. 이 결과. HT가 이렇게 생기면 돼. 이렇게. 근데 결과는 굉장히 쉬워 사실. 굉장히 쉽다. 이 결과인데 결과. 요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이게 맥시멈 SNR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K는 이건 상수예요. 상수. 이건 상수니까 뭐 이건 뭐 어떤 상수가 더해지니까 뭐 그건 별 큰 상관이 없고 요게 S의 TB 마이너스 TB는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필터가 있는데 요 지점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HT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HT를 어떤 모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목적 자체가 뭐냐 하면은 이 지점, 이 디시전 내리기 직전의 상태에서 SNR을 맥시멈 최대화하는 요 HT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필터를 찾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HT가 요런 뭐 K배는 상수배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니까 어떤 K배가 들어가는 건 뭐 그냥 뭐 큰 상관없어. S에 이게 T TB 마이너스 T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이 결과는 알아야 돼. 결과는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리고 K는 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게 결국은 이게 K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HT가 어떻게 되냐면 S에 TB 마이너스 T 요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S가 뭐냐면 ST가 뭐냐면은 이게 ST가 요게 RT 중에서 ST 더하기 NT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신호 영역이에요. 신호. 이게 ST라는 게 ST가
보내진 신호라고. 보내진 저쪽에서 보낸 신호라고. 이거 받은 이게, 이게 송신 측에서 보낸 신호라고. 보낸 신호를 어떻게 했다고? 이게 t-tb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st를 제일 먼저 어떻게 돼? s에 마이너스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s에 마이너스 tb, s에 t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t 마이너스 tb만큼 시프트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마이너스로 이게 마이너스 1을, 응? 이게 t를 t 마이너스 1로 바꿔야 되고, 처음에 첫 번째로 t를 마이너스 t로 바꾸고, 두 번째로 tb만큼 시프트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지금 요 그림을 그리면 ST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0부터 우리가 뭐 0부터 TV까지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신호라면은 이게 만약에 ST다라고 하면은 S의 TB-T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0부터 TB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요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뒤집으면 된다고 이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가고.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마이너스 TV를 봅시다. 이게 마이너스 TV, ST가 이걸 봅시다. 이걸 차례대로 보면은 우리가 그 ST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있잖아. 그러니까 0부터 TV 사이에 이게 T가 된다면 S의 마이너스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TV를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안 맞더라도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 TV만큼 시프트 하면 되잖아. TV만큼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거 마이너스 TV가 아니라 TV가 0으로 가는 거고 TV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돼 있다. 요만큼 제로가 TV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TV가 제로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V가 마이너스 TV로 가는 거고 0은 0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간 과정을 빼고 보면은 어떻게 되냐? ST가 이렇게 생기면은 S T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뒤지면 된다. 뒤지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이게 0부터 TB 사이에 있는 걸 이게 0부터 TB로 이게 뒤지면 된다.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가는 이쪽 요거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HT라는 거예요. HT. HT가 이게 이제 K배를 하는 건데 뭐 이게 뭐 어떤 상수배를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베스트 필터는 이렇게 해주면은 SNR이 그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디시전 내리기 직전에 이 상태가 맥시마이즈 된다. SNR이 맥시마이즈 된다. 그래서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일단 내가 좀 더 설명할게. 이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이거 뭐 파스칼 정리 이거는 다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ST가 이렇게 이런 신호가 주어졌어요. 이런 신호. 0부터 TV 사이에 어떤 앰플리튜드 예를 들어서 5V다. 이렇게 보냈어. 어떤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보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얘네가 HT는 어떻게 되겠어? HT 이렇게 되면 요걸 좀 가져가야 되겠다. 어이구.
이거 잘 봅시다. 이게 보낸 시그널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 다른 거야 이거. 지금 1이면 뭐 이렇게 보내고 0이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이면은 이렇게 5V 이렇게 보내는 거, 0이면 마이너스 5V 이렇게 보내는 시그널 사실 이거 다 다른 거야 이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지금 다른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게 ST를 이렇게 렉탱귤 펄스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 요런 시스템일 때는 우리가 메시 필터가 어떻게 되느냐? 메시 필터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HT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S에 TB-T 이렇게 되거든. 그게 상수배가 되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상수배 K에 S에 TB-T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림을 그리면은 요 부분이 요쪽으로 간다 했지. 그러니까 이게 이 5V가 이렇게 되겠지. 요 똑같다고 이게 0부터 TB 사이. 물론 이게 상수가 되니까 이게 어떤 상수 OK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 앰플리튜드는 달라져도 된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보내는 게 1이면 5V, 0이면 마이너스 5V를 보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모양이 이게 이 받는 게뭐 10으로 받아도 괜찮다는 거. 1로 받아도 괜찮고 0으로 받으면 안 되겠지. 0으로 받으면 이게 제로가 되니까. 곱하기 0이 되면 제로가 되버리잖아. 그러니까 두 개 구분이 안 되지. 저쪽에서 1을 보내냐 0을 보내냐 이게 대해서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고 0 아니고는 다 구분이 되니까 0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아까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요런 우리가 이게 바이폴라 에너지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메시 필터가 결국은 인테그럴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아까 한 거. 그다음 만약에 이게 2번 시그널로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은 HT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K 배 S TV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뒤집으면 된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0에서 TV를 0으로 보내고 이쪽 부분을 0으로. 그다음에 TV를 어떻게 0에 있는 요 값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뒤지면 돼. 이렇게 시프트. 요쪽 부분을 이거 뒤집어 주면 돼. 이제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럼 3번 더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까 맨체스터 코딩 하는 건데 HT가 K S TV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요걸 요쪽을 처음에 있는 걸 이제 나중에 있는 걸 처음으로 가져가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TV 이렇게 요 부분을 이게 처음 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은 앞부분을 이 뒷부분을 이렇게 이거 바꿔주면 돼. 바꿔주면 돼. 그 중간을 기점으로 바꿔주면 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시험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뭐 요런 모양이 있다.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어떤 모양이 있을 때 0부터 TV 사이 요런 시그널에 대해서 매치드 필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매치드 필터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게 ST가 요런 이럴 때 요런 시그널을 보낸다. 실제로 이렇게 안 보내겠지만 요런 시그널을 보낸다 하면 이게 ST가 어떻게 하냐면 K 배 S에 TV-T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고 요렇게 거꾸로 해주면 돼. 이게 0부터 TV 여기 보면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뒤집으면 돼. 이게 앞에 있는 부분은 뒤에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부분은 뒤로 가고 물론 이게 완전 이 0과 TV 요 사이가 요렇게 뒤집어야 돼. 요렇게 뒤집어야 돼. 중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게 데칼코마니가 아니라 하여튼 요 중앙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완전히 뒤집으면 돼. 그렇게 구하는 거고 뭐 어떤 거든지 뭐 하여튼 어떤 모양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게 메스트 필터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요게 처음에 요게 바이폴라 에너지 할 때는 요런 모양이 있잖아요. 요런 모양. 요렇게 1이면 요런 모양이고 뭐 요렇게 펄스 모양으로 0부터 TV 사이에 뭐 5V 아니면 마이너스 5V 이렇게 보내는 그럴 때는 이렇게 0부터 5V 요 뒤집어도 메스트 필터가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테그럴하고 아까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테그럴 하는 거랑 똑같다고 0부터 TV 사이 인테그럴 하는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게 메쉬 필터에 따르는 거야. 이게 알고 보니까 이거 왜 인테그럴 하는 게 왜 이렇게 좋았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처음에 심플리스트 리시버라는 걸 하고 심플리스트 리시버가 이제 한 번씩 튈 때가 있으니까 그걸 에버리징 해주려고 사실은 그냥 이게 이제 샘플링 많이 해서 더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인테그럴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았는데 인테그럴이 너무 성능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내는 바이폴라 에너지로 보내는 어떤 신호에 대해서는 그게 베스트 필터야 돼. 그게 이 X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거랑 똑같았다는 거야. 이게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또 나왔는데 이게 메스 필터의 문제점이 이게 인테그레이트 덤프의 문제점이 이게 보면은 이게 이 만약에 맨체스터 코딩 요렇게 보내는 거 요런 시그널에 대해서 우리가 인테그리티 덤프를 하면 제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제로가 나와. 뭐 노이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노이즈는 뭐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보면 이런 모양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모양은 어떻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뒤집어 주면 된다. 이 모양, 이 메스 빌트 이 뒤쪽 요 모양은 요거는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이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까지 하긴 좀 힘들고 하여튼 요 모양만 알면 된다는 모양. ST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어떤 신호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메스 필터가 HT가 이게 뒤집어서 요 모양 요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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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를 해주면 된다.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을 기점. 중앙 기점으로 해서 여기 뒤집어주면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수학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중학 수학적으로 하는 거는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게 뭐 이게 일단 풀에 트랜스폼이 들어가야 돼서 내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이걸 다 설명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풀의 트랜스폼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뭐 설명이 잘 안 돼. 몇몇 학생들은 따라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풀의 트랜스폼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인테그럴 딱 들어가면 이제 일단 뭐 그냥 머리가 마비가 되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좀 몇 번은 내가 이걸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최근에 들어서는 잘 이 설명을 잘 안 해. 뭐 어차피 해봤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직관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가? 수학적으로는 좀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설명을 왜 메스 필터가 이게 메스 필터라는 게 왜 이게 디시전이 SNR을 하는 필터가 이게 HT가 K 베이 S T 마이너스 T가 인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는 아까 앞에 말했던 이게 수학적인 접근은 설명은 페이지 몇 번 16번 16페이지부터 강의 자료에서 페이지 16부터 페이지 18까지 나와 있어. 이게 좀 약간 어려워. 그럼 이건 직관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직관적 설명을 해보세요. 뭐 이것도 뭐 수학이라고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되느냐? 직관적으로만 알면 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보면은 잘 보면 이게 필터라고 있죠. 필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RT가 되지만은 결국 노이즈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는 뭐 어떻게 필터링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노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 한다고 해서 뭘 걸러주고 할 게 없다고. 그 나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포커스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RT 원래 RT에다가 HT를 해서 이걸 가져가서 이걸 뭐 T가 TV일 때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이제 디시전 내리는 뭐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디시전 내리는 건데 이게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RT에는 ST와 T가 들어있거든. 그런데
이 우리가 저는 시간 얘기했지만 NT는 노이즈는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필터를 뭐 거른다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의미가 없다고. 그냥 뭐 어떤 필터를 하든지 뭐 그냥 뭐 똑같아. 우리가 필터 뭐 거를 수도 없고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어떤 주파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커스를 뭐에 맞추느냐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HT와 이 컨볼루션이 큰 의미가 없다고. 뭐 이걸 알아야지 내가 뭔가를 뭐 내가 좋은 방향으로 뭐 바꿀 거 아니야. 어? 모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요게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ST에 ST에 집중하자는 거.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RT를 넣어서 HT를 컨버션 하는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ST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뭐 물론 이게 원래 RT에는 NT도 들어있어. NT를 빼자는 거예요. 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때 결국은 이 아까는 SNR 맥시마이즈 하는 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신호의 파워를 이건 신호만 들어있으니까 신호의 파워를 신호의 파워를 최대화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잖아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요 지점에 우리가 아까 뭐 YT라고 했는데 YT는 어떻게 수식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YT는 YT는 어떻게 되냐면은 S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실제로 가져가는 요거는 T가 TB에서 가져가니까 뭐 우리가 결국 필요한 거는 Y의 TB일 때거든. Y TB일 때. TB일 때 가져와서 그걸 이제 디션 내리는 거거든. 그러면 ST의 컨볼루션 HT에다가 요게 T가 TB일 때 요렇게 많이 적는다고. 그러면 요거는 한번 다시 다음 장에 적어봅시다. 그러면은 YT가 S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적어보면은 이게 컨볼루션의 정의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S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Y의 TB가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S의 타우에다가 H의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기를 뭐냐면은 이 ST가 어디에서만 존재하는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지금 다 가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잘 다 보면은 이게 ST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존재해. ST가 0에서 TV 사이에서만 존재해. 0에서 TV 사이에서만. 나머지 다 제로라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다른 것들로 가정할 수는 있는데 뭐 가정해봐서 사실 똑같이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 지금 쉽게 하려고 요게 ST가 0에서 TV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부터 TV 사이에 스타 요 똑같아 이게 이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건 직관적인 설명이야. 이게 뭐 반드시 이렇지는 않은데 직관적인 설명인데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 이게 보내진 신호니까 자기 자신과 어떤 다른 어떤 뭐를 두 개를 곱해서 최대화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지금 이게 어? YT를 최대해야지 결국은 이 시그널 파워가 이 시그널 파워의 시그널은 결국은 Y 제곱의 TB 요게 되거든. 그럼 요걸 제곱을 최대화하려면은 결국은 이걸 최대화하기 위해 Y의 TB를 최대한다. 이렇게 돼야 돼. Y TB를 최대화하면 돼. 예. 그럼 이걸 TB를
요 값을 최대화하면 된다고. 이걸 최대화하면 된다고. 이걸 최고로 높이면 된다고. 큰 값으로 잡으면은 y 제곱도 최대가 된다고. 물론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안 되겠지만 물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최대화해야 되는데 이걸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직관 여기 직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뭐 증명하기는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아까 뭐 했던 이제 뭐 풀이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의 경우는 어떤 거랑 어떤 거 뭐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최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인테그랄 이게 최대가 되는 게 S 타우 곱하기 S 타우가 될 때 요때 최대가 돼요. 요렇게 되면 최대가 돼. 이렇게 두 개가 제곱할 때 최대가 된다. 제곱할 때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제곱할 때 요 값이 이제 뭐 물론 그뭐 파워가 뭐 고정이 된다는 게 있어야 되긴 한데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되긴 한데 하여튼 요렇게 될 때가 최대가 돼 이게 요렇게 될 때 보통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0부터 TV에 S 제곱에 타우에 타우 요렇게 될 때 뭔가 제곱의 형태로 나타날 때 제곱의 형태 제곱의 형태 최대가 제곱의 형태 그럼 이 제곱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그러면은 TB 마이너스 타우가 S 타우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H의 TB 마이너스 타우가 S의 타우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뭐 T로 많이 바꾸면은 타우 대신 T로 바꾸면은 이 말은 H의 TB 마이너스 T가 S의 T하고 같아야 돼. 그렇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H의 T는 뭐야 돼? S의 TB 마이너스 T가 돼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메시 필터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왜 직관적인 설명은 들어오는 시그널에 이게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잖아. 컨볼루션 이게 컨볼루션을 해줘야 되거든 이게 컨볼루션 해줘야 되는데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뒤집어야 된다 하나를 컨볼루션 자체가 이게 오퍼레이터 자체가 이게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는 뒤집어야 돼 이게 t 마이너스 타우에서 이게 뒤집어야 된다. TV에 대해서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TV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는 뒤집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집는 것 때문에 이 두 개를 제곱을 했을 때 이게 최대값 주로 나오는데 뒤집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HT가 이게 나중에 컨볼루션에서 뒤집으려면 S의 TB 마이너스 T가 되면은 뒤집어서 ST가 된다는 거야 이게 뒤집어야 돼. 이거 일 때 이렇게 되면은 이거 되면은 이거 일때 HT를 컨볼루션 하면 할때 뒤집으면은 S의 TB 마이너스 타우가 어떻게 S의 타우로 된다고. 그래서 이 S 타우의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상수를 곱하는 거는 K를 곱하는 건 이게 뭐 이게 결국은 뭐 지금은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시그널 파워 대 노이즈 파워의 이게 비율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K는 뭐 곱해줘도 괜찮아. K가 상수는 그냥 곱해줘도 똑같다고 비율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이즈에 들어가는 비율이랑 그게 어, 신호에 들어가는 비율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거가 뭔지에 대해서만 알면은 컨볼루션 한번 찾아보세요. 컨볼루션이 그렇게 어려운 약간 어려운 오퍼레이팅이긴 한데 그 개념이 결국은 이게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게 뒤집어야 되거든 이게 SAT 마이너스 뭐 타우 이렇게 돼야 돼. 하나는 고정시키고 이거는 하나는 고정시키고 하나는 이게 마이너스 타우로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타우를 해서 이게 H의 타우에서 H의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뒤집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걸 또 H의 마이너스 타우에 이만큼 시프트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뒤집는 것 때문에 이게 뒤집어서 시프트 하기 때문에 요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워 이게. 어? 뭐 굉장히 수학적으로 막 굉장히 증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자체는 쉽지 않은 아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뭐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괜찮아. 이게 20페이지 나오는 요 SNR 요 하는 거 우리는 결국은 요 TV에서 요거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요때 요 값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웃풋이 뭐 이렇게 계속 나오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인테그리티 덤프처럼 T가 TV일 때만 가져갈 거라고. 그때 최대가 지금 사실 다 나와 있잖아. 최대 다른 값들보다 최대가 나오잖아. 이때 값만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은 T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려면 여러분한테 어려워. 그게 어려워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뭐 알면 더 좋은데 그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잘 봅시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ST가 구형파일 때 그러니까 렉탱귤 펄스일 때는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게 SAT에다 ST에다가 YTB라는 게 T가 TB일 때 컨보르션 하면서 TB 이렇게 되거든. 이게 TB가 되잖아. TB가 되면서 이게 ST가 0부터 TB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U의 T 마이너스 타우 뭐 이게 뭐 U의 T 마이너스 타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인테그럴을 해서 똑같아서 이게 결국은 그 구형 파일 때 우리가 인테그럴을 하는 게 그게 메스 필터에 따르는 거야. 메스 필터. 이걸 그래서 이제 NRG 방식에서 NRG 방식에서는 어떻게 적분 인테그레이트 덤프 수식이 적분 우리나라 말로 적분 덤프 수식이 이게 인테그레이트 이게 뭐냐면 인테그럴 해주고 들어오자마자 인테그럴 해주고 0부터 TB 사이에 그 다음에 이게 T가 TB에서 가져가는 요렇게 된 거. 이게 RT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디시션 내리는 거죠. 그냥 잡는 거. 요렇게 하는 거랑 어떻게 정화 필터, 메시드 필터. 물론 이때 HT는 뭐가 돼야 된다고? HT는 ST에 반대니까 이제 HT는 이게 뭐 렉탱글 어차피 또 똑같으니까 K 베이 이렇게 렉탱글로 TB 0부터 TB 이렇게 돼 있는 렉탱글로 펄스 한게 U에 K 베이 U에 T 마이너스 U에 T 마이너스 TB 이렇게 해주면 되지. 0부터 TB 사이에 1인 거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굉장히 제일 쉽지. 이게 이라는 문체로 언제 t가 이렇게 될 때는 이게 메스트 필터가 구형 파일 때는 메스트 필터 그 인테그럴 하는 게 이게 메스트 필터랑 똑같다라는 구형 파일 때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만 하고 요거 뭐 끝냅시다 이번에. 그럼 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게 정화 필터일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화 필터 왜 정화 필터를 쓰느냐 직관적 설명은 이제 한 거고 그럼 정화 필터일 때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정화 필터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최대 SNR이 맥시마이즈 한다고 했잖아요. SNR이 최대와 네, 그 값은 얼마인 거 이게 예를 들어서 RT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메스 필터를 통과하고 그 메스 필터 HT는 어떻게 된다고 K 베이 S의 TB-T일 때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T가 TB를 가져가서 이제 0보다 크냐 작으냐 뭐 주로 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디시전 내리는 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될 때 요때의 값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요 디시전 내리기 직전 요 상태 그러니까 넌리니어티가 들어가기 직전 요 상태에서 SNR 맥시마이즈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요걸 찾은 거잖아. 이걸 이렇게 해서 찾은 거잖아. 이렇게 해야겠다. 요때의 SNR 값이 무엇인가 요걸 이제 하는 거예요. 요걸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해 보면은 요때 SNR 값은 보면은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뭔 얘기를 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노이즈 파워 구하는 거예요.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요 부분 내가 그래서 숙제로 내줬잖아. 이게 숙제로 요 부분 숙제야. 요 부분이 약간 내가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한 앞으로 한 네다섯 번 나올 거라고 그래서 네다섯 번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이제. 드디어 언제 메시 필터일 때 그 SNR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거. 이 SNR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메스 필터일 때 이렇게 될 때 이게 HT가 이렇게 주어질 때 K-베이 SA TB 마이너스 TB일 때 이때 SNR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SNR을 구한다라는 건 결국은 SNR이라는 게 뭐냐면은 노이즈 파워 대 이게 시그널 파워 이렇게 되거든요. 시그널 파워 되는데 결국은 요 지점에서 이게 RT가 어떻게 되냐면 ST 더하기 N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ST 더하기 NT 이렇게 되는데 이 SNR 값의 비율이니까 여기 다 계산하고 나서 이게 R0 값이 나올 텐데 이때 이제 S0 더하기 N0로 만약에 두면은 이게 결국은 이게 S0의 제곱분의 N0의 제곱에 이거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expect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S0는 뭐냐? S0는 ST가 이거 쭉 통과하고 난 거. ST가. 그럼 S0는 뭐냐? S0는 뭐냐 하면은 ST가 쭉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ST가 통과해서 제일 처음에 메스트 빌드를 통과하니까 HT를 컨볼루션 해주고 그때 T가 TB일 때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0는 뭐냐? N0는 NT가 이 메스트 빌드를 통과했을 때 그때 이 값에 이제 파워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0부터 TB에 S의 타우에 대한 인테그랄하니까 0부터 TB, T를 TB에 넣어서 그 다음에 H에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이게 메스트 필터 요게 어떻게 된다? 요게 뭐일 때 우리가 최대가 된다고? 이게 H의 TB 마이너스 타우가 뭐일 때 S의 타우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걸 이제 물론 여기서는 아까는 내 K가 1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K가 있으니까 이 K를 그대로 봅시다. K가 되고 0부터 TB 사이에 S 제곱의 타우의 2타우.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또 이게 왜 자꾸 타우라는 걸 쓰느냐? 타우. T로 쓰면 더 편할 텐데 타우. 이게 T에 대해서 이게 타우라는 게 이게 타우야. 이게 타우. 이 그리스 문자인데 타우인데 왜 자꾸 T 대신에 타우를 쓰냐 하면은 이 컨볼루션을 하려면 요게 하나는 t고 하나는 다른 변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워를 쓰는데 이게 t가 tb일 때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t가 tb일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t가 없어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되다 보니까 그냥 타워 대신에 t를 적어도 괜찮아. 우리 경우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이 들어가면 t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타워라고 해서 적는 거예요. 뭐 근데 T라고 적고 싶으면 T라고 적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는 보면은 노이즈도 이게 보면 0부터 TB 사이에 N, T, N 타우, H, TB 마이너스 타우, E 타우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K 베이 0부터 TB에 이게 S 타워하고 똑같아 있잖아요. S 타워 아니 K 베이 S 타워하고 똑같아 있죠. K 베이 S 타워 이게 그럼 K에 S 타워에다가 N 타워, D 타워 이렇게 돼. 그러면은 S0를 이제 제곱을 해보자는 거예요. S0를 제곱하는데 S0를 지금 제곱해보니까 이거 다 어차피 다 했어. K 베이 0부터 TB 사이에 S 제곱에 뭐 이건 T로 표시합시다. T가 더 편할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타워로 계속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좀 타워가 나오니까 자꾸 헷갈릴 것 같아. 여기서는 지금 T가 없으니까 뭐 굳이 타워로 표시를 안 해도 괜찮거든. 근데 원래는 컨볼루션이 T하고 타워에 대한 다른 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워를 지금 내가 쓰는 건데. 그럼 요거는 뭐냐? 이게 잘 보면은 요건 뭐냐? 결국 S에 대해서 제곱을 해서 인테그를 해준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걸 S 제곱에 이 0부터 TB 사이에 이게 ST에 대해서 ST의 요거를 에너지라고 그래. 에너지.
에너지라고. 왜냐하면 0부터 TB 사이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하여라. 어떤 시그널에 어떤 0부터 TB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하여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XT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시그널 XT에 대해서 XT가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TB 사이에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하여라. 에너지를 구하여라. 또 하면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0부터 TB 사이에 X 제곱의 TB 이렇게 구해요. 이걸 이렇게 구한다고.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시그널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시그널 0부터 TB 사이만 존재한다 지금 가정하고 하면은 이게 X 제곱의 T에 DT 이렇게 된다. 제곱을 T에서 제곱을 인테그럴 해주는 거야. 이것도 잘 보면은 뭐야? ST를 제곱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ST에 대한 에너지라고 된다.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나중에 계속 나올 텐데 빛 에너지라고 그래. 빛 에너지. 그래서 이걸 빛 에너지. 그래서 EB라고 그래. 빛 에너지. 비트 하나의 비트를 보내는데 빛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거 S는 그 비트잖아. 1이면 보내는 비트잖아. 비트를 보낼 때 신호로 바꿔서 보내는 거잖아. 0이냐 1이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K베이 EB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을 보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N0를 보면 N0가 K의 0분의 TB, S타우, D타운데 이것도 N0 이게 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N0는 이게 K베이 0부터 TB 사이에 ST, NT, DT 여기서는 이제 T를 내가 타우 아까 앞에는 타우였는데 이걸 T로 바꾼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인테그럴 하는 거니까 뭐 T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는 사실 구해봤자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는 expectation N0의 제곱을 구해야 된다. 요거는 이거 보면 K 제곱 이렇게 되고 expectation은 K 제곱 K제곱이 되고 인테그랄 0부터 TB 사이에 ST에 NT, DT 곱하기 하나 더 적어줘야 되는데 0부터 TB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걸 ST, NT, DT 해도 괜찮은데 이거 우리가 더블 인테그랄로 묶을 거거든. 이게 더블 인테그랄 앞으로 뺄 거라고. 그럼 빼면은 요거랑 구분을 해줘야 돼. 구분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요걸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는다고? 이걸 다른 변수로 뭐 S타우, N타우, E타우 이렇게 적읍시다. 다른 변수로. 어차피 인테그럴 하면 그 값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은 이게 보면은 이 K 제곱은 이게 expectation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 상수니까 K 제곱 앞으로 빠져나가고 expectation 이렇게 하고 인테그럴 두 개를 이제 묶어준다고. 0부터 TB, ST에 S타우에 NT에 N타우에 DT, D타우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expectation에 걸리는 거는 뭐에 대해서만 걸리는 거야? expectation은 랜덤한 거에 대해서만 걸린다고. 근데 ST는 이미 정해진 거라고. 내가 정해진 걸 보내기로 했거든. 뭐만 걸리는 거야? 인테그랄도 안 걸린다고. 요거만 걸린다고. 요거만 걸린다고. 그래서 이걸 다 expectation 걸리는 걸 A 제곱에다가 어차피 안 걸리는 건 다 뺀다고. TB에다가 ST에다가 스타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expectation NT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해서 expectation NT하고 N타우를 어떻게 보인다고? 이게 사실은 노이즈에 대한 코릴레이션인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NT하고 N타우 그러니까 N은 똑같은데 T하고 타우하고 다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그 두 개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하면은 코릴레이션이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T하고 타우하고 다를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이 말, 이게 그 말이잖아. T 마이너스 타우가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T하고 타우하고 같을 때만 어떤 값을 가지고 T하고 타우가 다르면 제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서는 노이즈가 다른 시간에서는 콜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이야. 근데 이제 T와 타우가 같을 때는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무한대인데 사실은 뭐 무한대는 그 개념일 뿐이고 인테그럴 하면 1이 되기 때문에 사실 1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일 때는 1이 나오는 거고 인테그럴하고 같이 늘 델타는 인테그럴과 늘 같이 다녀야 돼. 수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요 대가 되게 중요해 이게. t하고 타우가 다르면 제로가 된다. t하고 타우하고 다르면은 콜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토콜레이션 분석, 콜레이션 없어.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DT에서 하나의 인테그럴만 이거 뽑아낸다고. 그럼 여기서 여기 중에서 하나의 인테그럴 요거를 어떻게 정리하면은 하나 요 인테그럴 더블 인테그럴 중에서 하나의 인테그럴만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a 제곱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tb에서 하나는 빼면 s 타운을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0부터 tb에 s에 t에다가 이게 2분의 n0에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t 이렇게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n 아니 d 타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걸 잘 보면은 이렇게 요걸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nt 이게 t에 대한 식이에요. t에 대한 식. 근데 t가 뭐일 때만 어떤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은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 임의의 시그널하고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걸 잘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떤 시그널하고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어떤 시그널과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쉬워져. 우리 과목도 그렇고 실행 시스템도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뭐 하여튼 그 신흥시 응용 수학의 그 반을 알았다고 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하는데도 잘 몰라. 그러면은 델타 t하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시그널 이 xt는 임의의 시그널이야. 임의의 시그널 신호랑 델타 t랑 곱하기 했을 때 그러면 컨볼루션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델타 펑션이 뭐냐 하면은 델타 펑션이 뭔지를 알면 이게 굉장히 쉬워. 델타 펑션은 다 제로야. 다 제로야. 델타 펑션은 다 제로야. 델타의 t-t0는 다 제로라고 돼. 제로야. 언제 t가 t0가 아니면 다 제로야. 근데 언제만 이게 t가 t0일 때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떤 특정 값을 가진다고. 이게 일단 t를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은 t0에서 이렇게 어떤 값을 가지고 나머지 다 제로라고. 나머지 다 0이라고. 그러니까 델타 t랑 뭔가 곱한다는 건 제로랑 곱한다는 거. 뭐랑 제로랑 곱하면 뭐가 돼? 0이 나오지 당연히. 0이 나오잖아. 0이. 뭐랑 제로랑 곱하면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랑 델타 t랑 곱하면 다 제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 딱 한 군데만 빼고 언제 t가 t0일 때만 빼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x의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곱하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내가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니까 그럼 뭐 t제로인가 보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t xt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제로를 구하려 하면은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만 적는 사람. 근데 이게 1번식이고 2번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1번하고 2번하고 뭐가 다른 거야? 1번은 뭐냐 하면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xt 제로가 된다는 거야. 1번하고 2번은 하고 땅 차이야. 어? 1번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t에 대해서 x t제로가 된다는 거야. 이 값이 어떤 이거는 샘플링하는 거거든 사실. t제로에서 샘플링하는 값인데 근데 2번식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t가 이게 t제로에서 요때만 제로 x의 t 마이너스 t제로 아니 t 마이너스 t제로 아니지 x의 t제로의 값을 이렇게 샘플링 되고 나머지가 제로란 나머지 제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뭐 요 밑에 거는 뭐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안 중요하니까 하여튼 두 개를 컨버전 하지만 이거 시프트 돼. t만의 t제로 이렇게 시프트 돼. 컨버전 해주면은 뭐 이것도 뭐 컨버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보니까 시간이 없네. 하여튼 요거는 그대로.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거 똑같잖아. 이게 t-t0 이게 t0가 요게 타우로 지금 나타나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곱하기 주면 어떻게 되냐? s의 타우 곱하기 2분의 n0의 델타의 t-타우 이렇게 된다. 그럼 요게
이게 t에 대한 인테그랄하니까 타운 요 값들은 요 값들은 어떻게 된다고? 요거 인테그랄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이 지금 t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는 거니까 타우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st가 s 타우로 바뀌었다고.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는 인테그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상수예요. t에 대해서 상수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남는 걸 이렇게 인테그랄 해준다고. 이렇게 인테그랄 해준다고. 0부터 tb까지 델타 t를 dt 아니면 요거 뭐 어떤 값이 된다고? 요거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1이 된다. 요게 1이 된다. 그럼 요걸 다시 적으면은 공간이 모자라서 다시 적어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k 제곱의 이 인테그랄에 0부터 tb다. S 타워에다가 이게 S 타워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2분의 N제로 빠져나오고 D 타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거는 2분의 N제로도 여전히 타워에 대해서 뭐 상수잖아. 그러면은 K 제곱에 2분의 N제로에 인테그랄 0부터 TB에 S 제곱에 타워에 D 타워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게 뭐라고 이게 어떤 임의의 시그널 ST에 대해서 그걸 제곱해서 0부터 TB까지 접근해주면 뭐가 된다고? 이 에너지가 된다죠. 뭐 무슨 에너지라고? 비트 에너지라고. 그래서 EB라고 해요. B. 그래서 이거를 딱 적으면은 K 제곱에 2분의 1 제로의 EB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SNR이라는 게 결국은 expectation N0의 제곱에다가 S0의 제곱을 해주는 건데 이 N0의 제곱이 요 위에 있는 거야 이게 N0 제곱 분모에 들어가면 K 제곱에 2분의 N0에 2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S0 구한 거가 요 앞에 있거든. S0 구한 게 뭐냐면은 요 S0가 이 K의 2B야. 근데 K2B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K S0의 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K의 2B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K 제곱에 2분의 N0의 2B에다가 이거는 K 제곱에 2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잘 봐봐 이게 K가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SNR로 오니까 어떻게 되냐? K가 지금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 분모 문제에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기 상관없고 그다음에 이게 EB가 두 개가 있으니까 EB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를 다시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N0의 EB가 된다. 요 비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요 값이 SNR 요 N0분의 2EB 그럼 2EB 오버 N0 근데 영어로 하면은 2EB 오버 N0 근데 이거 EB 오버 N0 이렇게 우리가 분수를 읽을 때 이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동양에서 읽는 거랑 서양에서 읽는 거랑 다르다고 그러지. 우리는 분모부터 읽고 쟤네는 분자부터 읽어. 그래서 EB 오브 N0라는 말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을 거야. 이게 EB 오브 N0 뭐 상수 이게 2가 붙어 있는데 뭐 EB 오브 N0 해야 되는데 하여튼 EB 오브 N0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SNR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오늘 내가 풀었던 거랑 똑같아. 뭐만 다르냐 하면은 이 ST만 여기 들어갔을 뿐이야. ST만 여기 보면은 ST만 여기 들어가가지고 ST가 제곱이 되면서 막 이렇게 돼. 지난 시간에 그냥 이게 1이었거든. 1이었는데 이게 ST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EB라는 걸로 이제 나오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약간 좀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똑같아. 똑같아.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오늘 저 숙제로 요 이때 요 상태 요 값을 하는 거 요거를 구하는 거 이게 숙제 요걸 쭉 여기 이 페이지부터 쭉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여기까지 해서 SNR 딱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 내가 이 EB 오브 N제로 요 구하는 거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SNR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SNR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이게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 0부터 TB 사이에 이게 앰플리튜드가 A고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이걸 에너지를 구하라. 이 빛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이거? 빛 에너지 어떻게 돼? 이거 빛 에너지 이 B는 요런 시그널이 이게 ST가 이렇게 돼 있잖아. ST가. 그러면 이빛 에너지가 0부터 TB 사이에 어떻게 돼? S 제곱의 T에 DT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S 제곱이 뭐야? 0부터 TB 사이에서 뭐야? A거든. A. 0부터 TB 사이에 A의 제곱이라고 DT. 그럼 A 제곱을 DT 해주면 어떻게 돼? A 제곱 TB가 되는. 그럼 EB가 A 제곱 TB가 되는 거야.
이것도 알고 보니까 A 제곱 TB가 뭐였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EB라는 거야, EB. 요거에 보면은 이게 뭐야? 이게 최종적으로 보면은 오늘 구한 거랑 똑같다고. N0분의 2, 이렇게 된다. 2 EB 오블 N0분의. 아, 이 같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적분기가 이게 메스 필터였으니까 당연히 같아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요거하고 요 페이지 요거는 오늘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숙제 정화 필터일 때 SNR 최대화하는 거. 물론 지난 시간에도 내가 숙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숙제는 이 정화 필터일 때 아니 요거 구하는 거. 처음에 요때 적분기에서 적분기 이때는 이제 뭐 이게 매스 필터는 아니야. 그냥 이게 바이폴러 에너지라고 가정하고 이제 푸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요 SNR 구하는 것까지 요게 지난 내가 수요일 날 숙제를 내준 거고 오늘 숙제는 뭐냐면은 정화 필터일 때 요게 ST가 반드시 렉탱귤 펄스일 필요는 없어. NRG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뭐 임의의 ST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다 SNR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제 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이걸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 페이지 여기 했던 거랑 그 페이지 몇 페이지 11페이지에서 구했던 11페이지 11은 SNR과 이 우리가 지금 구한 거랑 SNR 위에 SNR과 같다. 뭐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같다는 것을 11페이지 SNR과 위에 SNR 메스트 빌트의 SNR이 이거는 메스트 빌트 같다라는 걸 요걸 또 좀 약간 뭐 몇 줄에 정리를 해서 뭐 이거는 쉽지. 이건 뭐 한 두세 줄이면 돼. 두세 줄. 두세 줄, 많이 봤자 한 다섯 줄, 뭐 그냥 같은 거다. 결국은 이게 EB가 결국 A 제곱 TB이므로 이게 뭐 이므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뭐 하여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매치 필터를 했는데 매치 필터에 그 정의하는 것까지 해보고. 예, 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예.